토레스, 이래도 살 건가요? 네, 살 겁니다. 안녕하세요, 진코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에서 차박용 자동차 추천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그 영상 이후로 2번의 계절이 바뀌었고 저는 드디어 어제 차를 계약했습니다. 아마 제목 보고 다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KG 모빌리티 구쌍용의 토레스 2024년형 블랙 에디션입니다.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캠핑 겸 출퇴근용으로 스쿠시 엄마 빨리 하고 자게. 옳지. 캠핑 겸 출퇴근용으로 토레스를 바로 어제 계약해서 아마 이 영상을 찍는 날로부터 3일 정도면 차를 받으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토레스를 선택을 했는지, 어떤 옵션을 선택했는지, 무엇이 끝까지 구매를 망설이게 했는지, 단점, 결함 같은 것까지 제가 다 알아본 만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사실 차를 받은 다음에 영상을 찍어도 되는데 이 야심한 시각 11시 반에 피곤에 쩔은 모습으로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빨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인데 영상 후반부에서 말씀을 본격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먼저 제가 구매한 이유. 첫 번째, 쉬운 평탄화와 좌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동안 랭글러, 칸, 미니쿠퍼 등으로 차박을 해봤고요. 토레스도 사실 차박용으로 구매한 게 가장 큽니다. 사실 요새 나오는 SUV들은 평탄화가 잘 되는 차들이 정말 많은데 좌식할 때 높이가 안 나오는 차들이 상당하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 토레스는 동급 SUV 중에 가장 높이가 높다고 해요. 제가 대리점을 한 4군데 정도 가봤었는데 이제 캠핑용으로 고민을 한다고 하니까 그 딜러분들께서 직접 평탄화도 해봐라, 신발 벗고 올라가서 앉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진짜 올라가서 앉아봤거든요. 제 키가 한 158, 59, 60? 정도 되는데 이렇게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앉았을 때는 살짝 닿고, 보통 근데 이렇게 꼿꼿이 펴고 안 앉잖아요. 약간 이렇게 허리가 옆을 봤을 때 살짝 구부러지게 이렇게 보통 앉잖아요. 그랬을 때는 약간 남습니다, 헤드룸이. 근데 이제 본인이 2m 10cm라고 주장하는 저희 바꾼 남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해도 살짝 정수리가 닿는 정도더라고요. 일단 별다른 튜닝 같은 걸 안 해도 2명이서 충분히 누워서 잘 수 있을 것 같은 그 정도 넓이였어요. 넓이와 길이. 뭐 그거는 저희가 키가 조금 작은 부부라 더 이게 수월했겠죠. 2명이서 이제 간단하게 한 끼 안에서 해먹거나 쉴 정도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진짜 그런지는 차가 온 다음에 한번 차를 타고 떠나서 뭐 차크닉이든 차박이든 해봐야지 알겠죠? 스텔스 같은 경우는 2열 평탄화를 했을 때 1명이서는 무조건 가능하고 2명이서는 신체 사이즈나 세팅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긴 해요. 두 번째, 사륜입니다. 사실 토레스를 선택한 점에서 이게 좀 컸는데 제가 노지 캠핑, 흙밭, 자갈밭, 비 오는 길, 눈 오는 길, 언제 어디서나 캠핑을 좀 즐겨보고 싶어서 사륜을 선택한 게 크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또 시아버지도 코란도, 액티언, 무쏘, 렉스턴 등등 쌍용 사륜차를 많이 몰아보셨어요. 그래서 되게 만족을 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쌍용의 사륜 SUV면 왠지 믿을만하다, 그런 게 있어서 토레스를 선택한 것도 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토레스는 후륜이 아니라 전륜 자동차예요. 이 동력을 뒷바퀴가 아니라 앞바퀴로 받는데요. 그래서 언덕 같은 경우는 후륜보다는 전륜이 훨씬 치고 올라가는 게 편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토레스는 굳이 4륜이 아니라 2륜을 선택해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 딜러분들이랑 상담을 했을 때도 대부분 2륜을 추천하셨어요. 실제로 80% 넘게 2륜을 선택한다고 해요.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공장에서도 2륜을 더 많이 만들어서 출고도 2륜이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사실 4륜을 선택하면 202만 원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4륜이냐 아니냐는 저희도 계약하기 직전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희는 캠핑이 주 목적이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가보자
해가지고 사륜을 선택을 했는데 눈길에서 이륜의 윈터 타이어를 낀 게 생 사륜보다는 더 낫다는 의견도 있으니까 뭐 사륜은 개취니까요. 자신의 용도나 목적에 맞춰서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가솔린. 사실 고백하자면요. 저는 원래 그랜드 스타렉스를 사려고 했어요. 그게 이 모든 구매의 단초, 시발점, 첫 번째 출발점이었습니다. 500만 원짜리. 한 20만, 거의 20만 탔겠죠? 500만 원짜리를 사서 그 정도 가격을 들여서 제가 톱질하고 망치질하고 해가지고 저한테 딱 맞는 캠핑카를 만들어야겠다는 원대한 포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고 싶다까지 다 구상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빠가 그 아시는 중고차 딜러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친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한테 한번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아빠한테. 근데 아빠가 며칠을 알아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진거야, 그거를 아빠가 알아봤는데 그분들이 그 가격 500만 원 예산대에 맞는 그랜드 스타렉스는 다 4등급, 5등급이고 당연히 16만, 20만 탄 그런 정말 오래된 차밖에 없다. 탈 만큼 다 탄 차다. 그거를 왜 사려고 하냐고 다들 뜯어 말린다. 솔직히 말하면 안 사겠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노후 경유차들은 2025년부터 서울 사대문 안에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때 돼서 바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래요. 지금 2023년 말이잖아요. 그런 차를 사게 되면 1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탈 수 있는 기간이 엄청 이제 고생을 해서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또 이제 디젤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잖아요. 물론 가솔린도 그렇긴 하지만 디젤이 그리고 또 디젤은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가솔린보다 많다고 합니다. 고질적인 문제들도 있고 저는 엔진오일 가는 것도 되게 귀찮아하는 사람인데 더 꼼꼼히 관리를 열심히 해줘야 된다고 해요. 저는 그럴 자신이 없었어요. 요새 디젤도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리터당 가격이 가솔린이랑 한 100원 차이 정도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가솔린을 하자 해서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4번째,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건데 디자인입니다. 저는 토레스가 예쁘더라고요. 어떤 차들은 그 차를 봤을 때 어떤 수입차 모델의 디자인이 딱 떠오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토레스 같은 건 토레스밖에 없더라.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순전히 개취예요. 사실 색상 부분에서 저도 다른 분들이랑 비슷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블랙을 선택했거든요. 블랙 에디션에 블랙 색상의 블랙 시트를 선택했어요. 원래는 투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C필러라고 하죠. 그 옆에 옆면에 구렛나루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은색입니다. 저는 그게 좀 제 취향이 아니더라고요. 왜 은색을 이렇게 차들은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이것도 개취입니다. 근데 투톤을 하면 이게 이 부분 C필러랑 뚜껑이 검은색으로 들어가요. 문제는 이 조건으로 사륜까지 하니까 출고까지 한 달 넘게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500대 한정으로 나온 블랙 에디션 같은 경우는 애초에 C필러를 포함한 여러 부분들이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블랙 에디션을 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스타리아 리뷰 영상의 주인공이자 저희 회사 동료인 주임님께서는 캠핑카는 흰색을 해야 한다. 검은색을 하면 더워 죽는다 라는 명언을 남기셨는데 저는 박군의 표현대로 블랙 간지 그걸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올블랙으로 갔어요. 사실 뭐 더우면 뭐 얼마나 덥겠어요? 엄청 더울라나? 5번째, 이게 제일 컸는데요. 합리적인 가격과 혜택입니다. 딜러분들을 포함해서 전문가 자동차 유튜버분들이 입을 모아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쌍용이 벼랑 끝에서 만든 차가 토레스고 그 토레스가 쌍용을 살렸다. 사실 토레스 처음 났을 때 제가 계약금까지 걸었었어요. 그 생각이 저도 비슷했기 때문인데 한 번 삐끗하면 회사가 망하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이제 제조사에 대한 위기감, 불신이 좀 가득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경쟁사의 모델보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려면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도 좋은 걸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아무래도 새로 나온 모델의 초기 버전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슈들이 조금 있었고 그래서 그 다음 버전을 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게 이번 24년형입니다. 이번 24년형은 초기 모델에서 좀 문제가 됐던 것들이 대부분 개선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큰 마음 먹고 계약을 한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 말하니까 제가 무슨 업자 같은데 저는 KG 모빌리티 쌍용이랑 전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고 지인도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뭐 땡전 한 푼 받은 게 없는 내돈내산 아주 칼 같은 소비자라는 점 이 중간에 다시 한번 상기를 드리고 기본 모델 고급형인 T7 트림이 있어요. 이거는 3,174만 원입니다. 블랙 에디션은 3,480만 원. 306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색깔 하나 때문에 지금 블랙 에디션 선택한 거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T7에 추가하려고 생각했던 옵션들이 대부분 블랙 에디션에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선택하는 옵션을 저희가 선택한 건데 그거를 다 넣어가지고 블랙 에디션을 만들었다는 건 이 제조사가 상당히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또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하려고 꼽아놨던 옵션이 투톤 익스테리어 패키지 41만원, 20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 앤 타이어 62만원,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72만원, 천연 가죽 시트 60만원, 딥 컨트롤 패키지 2 62만원입니다. 사실 사이드 스토리지가 저는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그것도 하고 싶었는데 이게 30만원이거든요. 딜러분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가격 같아 보이지가 않고 열쇠도 너무 약하고 뭐 방수가 안 되는 그 물 새는 문제도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접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앞에 말씀드린 4가지 옵션을 더한 가격 총 297만 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블랙 에디션이랑 9만 원 차이가 나요. 그런데 투톤 패키지에는 들어가지 않는 전후방 스키드 플레이트가 블랙입니다. 블랙 에디션은. 앞에도 은색이 무슨 이렇게 덧대져 있는 게 있고 뒤에도 은색 이게 있어요. 그게 다 은색인데 그거는 블랙 에디션에서는 검은색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뭐 이거 말고도 뭐 이멀전시 이스케이프 뭐 그 망치 창문 끼는 거 도어 스팟 램프 밖에 바닥에 막 이렇게 전등 모양 그 로고 켜지는 거 그런 거 자잘한 거 추가되기도 했는데 사실 그거는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만 다 하더라도 블랙 에디션을 선택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진짜 이 하늘이 이 토레스를 지금 사라는 신의 계시인가?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모든 게 탁탁탁탁 맞아 들어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랜드 스타렉스를 해서 캠핑카 해야지 생각했을 때는 이거에 걸려 저거에 걸려 막 장애물 투성이었는데 딱 이걸 사려고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알아보니까 모든 게 그 시점이 딱 맞는 거예요. 9월 달에 블랙 에디션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500대 한정이다 보니까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고 대기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냥 공장 앞에 있대요. 저희가 주문하면 바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대리점 여기저기 갔을 때에도 블랙 에디션 얘기는 딜러분께서 아무도 안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여쭤보니까 전산으로 막 이렇게 조회를 해보니까 재고가 뭐 몇 대가 이제 어떤 옵션을 남아있다는 게 다 떠서 말씀을 해주시긴 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선 진짜 다행이죠. 살인이다 보니까 특히 한 달 넘게 기다렸어야 됐는데 저희가 딱 원하는 게 바로 이번 주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완전 대박인 거죠. 어쨌건 저희처럼 블랙 에디션 할 거면은 대리점에 문의하시면 전산으로 바로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원하는 옵션 빠지기 전에 빨리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급하게 이 영상을 찍는 이유 바로 제가 10월 혜택 때문에 구매한 게 큰데요. 일단 무이자 12개월에 선수금이 0%입니다.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지금 나누기 12만 해가지고 그 금액만 내면 차를 탈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싶긴 한데 근데 딜러분 말로는 이게 4월부터 하기는 해가지고 11월에도 연장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른다고 하시긴 했어요. 이거 말고 10월에 구매하면 에어매트 11만원짜리랑 레저 패키지 28만원짜리 에어 컴프레셔라고 공기압 넣는 거 자동차 공기압 넣는 거랑 파워뱅크 용량 좀 적은 거 그거 합쳐진 거랑 워터탱크를 줍니다. 워터탱크는 샤워 노즐이 있어서 이제 뭐 밖에서 샤워 같은 거 노지 같은 데서 할 때 좀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멜론 음원 스트리밍 1년권을 줍니다. 10월 혜택은 여기까지고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G 모빌리티 뭐 관계자도 아니고 종사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혜택이 그동안 제일 좋은 혜택이었는지 앞으로도 이거와 같은 혜택은 없을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냥 제가 지금 샀으면 좋겠다 싶었을 때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해가지고 그 문턱 하나를 좀 넘었을 뿐이지 여러분들 뭐 제 말 믿고 지금이 제일 좋을 거야 하고 샀는데 막 11월에 막 더 주고 그러면 제가 미룰 거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되고 그냥 고민하는 거에서 한 가지 좀 포인트 되는 게 들어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군데 대리점을 돌았다고 했잖아요. 딜러분들마다 따로 챙겨주시는 게 다 달랐어요. 보통 뭐 썬팅, 블랙박스, PPF, 주유상품권, 현금 이 중에 섞어서 주시거든요. 근데 썬팅 같은 경우도 어떤 분은 버텍스로 해준다 그러고 어떤 분은 아예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로 해주신다 그러고 블랙박스도 어떤 분은 가장 최신형의 인기 모델로 해주신다 그러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정말 찍히는 거가 다인 그런 기본형 모델을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이거는 정말 이제 딜러분들마다 다른 거니까. 그리고 전화로 하시면 잘 얘기를 안 해주신다고 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이제 상담을 받아야지 솔직하게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발품 많이 팔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왕 사는 거 조금이라도 더 받으면 좋잖아요. 현명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토레스를 캠핑용이자 출퇴근용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계약했고 차대 번호까지 나온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이게 머뭇거리게 만들었던 그런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도 살짝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첫 번째, 평탄화가 완벽히는 안 됩니다. 앞에 평탄화 돼서 좋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막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이게 트렁크까지는 일단 일자인데 2열이 약간 이렇게 경사가 있어요. 2열 시트를 튜닝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위에 단차를 맞추는 매트나 다른 액세서리 같은 거를 깔기도 하시더라고요, 키트를. 사실 저는 원래 2열 시트의 밑에 바닥 부분을 뺄까 했었어요. 근데 제가 선택한 그 블랙 에디션 T7이랑 같은 그거는 2열 시트 열선이 기본 포함입니다. 사실 저는 2열 시트에 열선이 있는 차를 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해보고 싶은 거야. 아마 순정으로 조금 타고 다니다가 그 이후에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이드미러 색깔과 로고 같은 자잘한 디자인적인 부분입니다. 사이드미러에 은색 부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은색을 좋아하지? 근데 그거는 투톤 패키지를 하든 블랙 에디션을 하든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괜찮은데 그 앞부분에 그릴 부분에 빨간색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게 박군을 포함한 몇몇 분들은 이빨에 고춧가루 낀 것 같다고. 근데 저는 이제 블랙 에디션은 바퀴 휠 부분에 이제 빨간색 포인트가 있어서 그냥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게 싫다고 그걸 또 랩핑하거나 아니면은 검은색 플라스틱 같은 걸 이렇게 덮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KG 모빌리티의 로고가 조금 개인적으로는 약간 알뜰폰 로고 같은 느낌?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데 이건 로고가 나중에 바뀐다고 말이 있기도 하고 익숙해지겠죠 그리고 제가 블랙 색깔을 선택하긴 했지만 새로 나온 칸 모델에 보니까 샌드 베이지 컬러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봤는데 대리점에서 너무 예뻐요. 저 그런 색깔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토레스는 그런 색이 없더라고요. 좀 아쉬워요. 그리고 이거 약간 결함 관련된 건데 그 딜러분이 계약할 때 말씀해 주시는 게 원래 그런 거는 끝에 계약 거의 다 끝날 때쯤에 살짝 정말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되게 중요한 건데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 딜러분이 말씀하시기를 토레스의 그 앞에 본네트 있는 부분에 세 면이 맞닿는 부분이 있대요. 세 가지 면이. 그 부분이 유격이 좀 있는 게 고질적인 결함이라고 합니다. 현기차는 이렇게 세 가지 면이 맞닿는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결함 처리는 조금 어렵고 만약에 그거를 포함해서 다른 엄청난 큰 결함이 있다면 조치를 취해 주시겠다 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일단 체크를 해두시고요. 제 차도 그럴지는 하늘에 달려있을까요? 그거는 일단 차를 받아보고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르쌍쉐라는 겁니다. 저 르쌍쉐가 뭔지도 몰랐거든요. 이번에 처음 들었잖아. 현기차는 알았는데 르쌍쉐가 뭐냐면 르노, 삼성, 쌍용, 쉐보레래요. 아무래도 현기차 대비해서 좀 공식 정비 센터가 조금 수가 적고 감가도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안 팔아봐서 모르겠네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동네에 쌍용차 정비소가 하나 있었는데 쌍용차가 좀 어려울 때 없어졌대요. 너무 아쉽죠. KG 모빌리티가 잘 돼서 빨리 다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번째, 소프트웨어 완성도입니다. 내비도 예전부터 말이 많았대요. 별로 안 좋다고. 근데 저는 티맵 쓰거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플레이 무선 동글로 해가지고 연결하는 거 그것도 끊김이 있고 버벅거리고 문제가 많다는데 저는 아이폰입니다. 너무 넌신혼인가요? 이거는 해봐야 아는 거니까 진짜 연결해보고 써보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보태보태 하니까 비싸졌다. 사실 토레스가 이 정도 퀄리티에 2천만 원 후반대라고 해서 인기가 많아진 거였잖아요. 근데 저처럼 이것저것 옵션 넣어, 사륜 넣어 이러면 취득세 뭐니 다 합하면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
사실 이 가격대면 비교할 또 다른 차들이 있잖아요. 아시죠? 저도 사람인지라 몇 천만 원 쓰는데 이게 덜컥 사기가 그러니까 저도 막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차들도 보태보태 하면 5천만 원 됩니다. 진짜 5천만 원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미 토레스에 꽂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눈에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토레스 믿고 가보려고 합니다. 토레스 믿고 가볼게요. 이거 지금 저 나중에 울면서 자료 화면으로 쓰는 거 아니겠죠? 어쨌건 이렇게 제가 2024년형 토레스 4륜 블랙 에디션을 선택한 이유와 단점, 제가 알고 있는 아쉬운 결함 같은 것들, 뭐 혜택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풀어봤는데요. 곧 아마 차를 받으면 인터넷으로는 알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느껴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도 제가 솔직하게 영상을 한번 담아볼 테니까 구독해주시고 앞으로도 영상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